자, 그러면 지난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행 팁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체감했던 물가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다녀서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이 말부터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안 비싸. 기회 될 때 빨리 일본 다녀와. 일단 체감되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라면을 예로 들자면은 신바시라고 시내이고 번화가이고 회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제가 돈코츠 라면을 사 먹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가격이 650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라면 먹는다 치면은 뭐 8, 9천 원은 기본이고 만원 넘어가는 그런 라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라면이 정말 저렴한 편이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라면이 더 대중화된 메뉴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라면 먹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종로나 공덕, 강남 같이 회사가 밀집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긴자와 인접한 번화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라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소비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자면은 이렇게 서울과 체감되는 물가가 비등비등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주쿠 지역에 위치한 오모이데 요코초와 골든 스트릿은 술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인데요. 각각 느낌이 다릅니다. 오모이데 요코초는 안주와 술을 같이 즐기는 요리 주점들이 모인 골목 느낌이라면은 골든 스트릿은 좀 더 펍스러운 가게들, 바 같은 느낌의 가게들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골든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대화나 어떤 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술집들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멤버스 온리 술집 같은 경우에도 골든 스트릿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골목 각각 방문해서 두 골목의 개성을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문 전에 미리 구글 지도에서 정보를 좀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현지인들이 여기 비싸다, 맛없다 이렇게 남긴 평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현금은 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치키지 시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량진 시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키지 시장 가시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음성 안내 방송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백종원 씨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소개한 호르몬동, 그러니까 곱창덮밥 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저도 방문 전 이곳에서 호르몬동 꼭 먹어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줄이 워낙 길어서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호르몬동 파는 가게뿐만 아니라 뭐 좀 먹으려고 하면은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마고야끼, 계란말이 꼬치는 그래도 줄이 금방금방 빠져서 빨리 먹어볼 수 있었는데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가격이 100엔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 착한 가격이긴 한데 그냥 한 번 정도 경험 삼아 먹어볼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굴이나 성게알, 스테이크들을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조금씩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 가격에 먹을 바에 그냥 제대로 된 식당 가서 먹자는 정말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치키지 시장은 줄이 짧아서 먹어볼 수 있을 때 먹어보고 그렇지 않고 줄이 길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하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갈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짧은 시간 여행하시는 분들은 긴 시간 쓰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도쿄 여행은 하이볼로 시작해서 하이볼로 끝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주세 체계가 한국과 달라서 위스키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자체 생산되는 위스키 브랜드가 여럿 있는 점, 또 위스키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 한국보다 빠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위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음료가 발달이 되었고요. 하이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날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여름이 습하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를 이렇게 맥주처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하이볼이 사랑받고 각광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스키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하니 하이볼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399엔, 우리 돈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하이볼도 메뉴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돈키호테 방문해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트병 소주, 그 개꼬리라고 하는 거 팔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페트병 위스키를 팔더라고요. 그리고 토닉워터를 하이볼 만들 때 대부분 사용하는 한국과 다르게 탄산수를 주로 하이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하이볼 전문점들이 있다는 점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스키나 하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위스키나 하이볼을 테마로 하는 도쿄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큰 만족 얻을 수 있는 여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평소에 사고 싶었으나 가격 때문에 사지 못한 위스키가 있으셨다면은 일본 방문하셨을 때 꼭 사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서 지방인 오사카에 오코노미야끼가 있다면 관동 지방인 도쿄에는 몬자야끼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오코노미야끼는 그래도 잘 알려진 음식이지만 몬자야끼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몬자야끼 맛이 오코노미야끼랑 비슷합니다. 이 몬자야끼 위에 오코노미야끼에 뿌리는 소스들을 뿌리고 가스오부시 올리면 대충 오코노미야끼 맛이 날 것도 같아요. 몬자야끼 식감이 독특한데요. 철판 위에서 구워 먹는 음식이지만 식감은 죽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어느 게 더 맛있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코노미야끼는 오코노미야끼대로의 맛과 매력이 있고 몬자야끼는 몬자야끼대로의 맛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키시마라는 곳에 몬자야끼 거리가 있으니 한번 방문해서 드셔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쿄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일본에서는 말고기가 흔한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고기는 접하기 어려울 뿐더러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고기가 대중적인 음식이더라고요. 저는 말고기 회와 말고기 육회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요. 말고기 회의 경우 특유의 향이 있지만 소고기라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먹을 그런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말고기 육회의 경우 우리가 흔히 먹는 육회와 맛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말고기의 경우 말고기 전문점이 아니라 일반 술집에서도 이렇게 안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고기 한번 드시고 오시는 것도 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쿄 갔을 때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카페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카페가 있고 시내나 번화 같은 데 가면은 매 블럭마다 스타벅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신바시 쪽에서 건물 2층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그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셨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인데요. 프리머랑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스틱 설탕을 같이 줍니다. 한국에서 커피 주문하면 프리머랑 스틱 설탕은 기본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에서는 커피 주문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프리머랑 스틱 설탕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상하게 그 카페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바시 갔을 때 스타벅스 본 것이 일본에서 스타벅스 본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카페를 찾아 이렇게 배회하다가 맥도날드를 발견하고서 그곳에서 커피를 사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 체감상 카페보다는 술집 찾는 게 더 쉬운 느낌을 받고 돌아온 곳이 바로 도쿄였습니다. 한국 돌아오기 전날 신주쿠 돈키호테를 방문해서 과자, 조카에게 줄 조그마한 장난감, 형이 원하는 위스키 등을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선물로 이렇게 뭔가 기념품으로 줄 만한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선물용으로 구매할 만한 나름 품위 있는 예를 들자면 도쿄 바나나, 시로리 코이비토, 슈거버터 트리 같은 경우에 공항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시내에서도 나름 괜찮은 제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보가 없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제품들 공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신주쿠 쪽에 위치한 돈키호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주쿠에는 신주쿠 가부키초 돈키호테와 신주쿠 돈키호테 두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 다 방문해 보니까 신주쿠 가부키초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편히 쇼핑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주쿠 돈키호테의 경우 신주쿠 가부키초 돈키호테에서 65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한인타운인 신오쿠보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가부키초점보다는 그래도 좀 더 쇼핑하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쇼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 돈키호테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도쿄 여행 준비 과정부터 현지 여행까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리는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